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공포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현병 환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어, 이게 이제 현실적이기 때문에 더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빠르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조현병 환자의 집에 갔었던 공포 실화라는 제목의 이야기예요. 내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전역하고 대학생 때 친구가 자전거 타고 여행 가자고 함. 30 초반인데 그 당시엔 이게 뭔가 유행이었음. 친구나 나나 둘 다 서울 촌놈에 친인척들도 대부분 서울 사람들이라 안 가본 지방 여행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음. 친구네 사촌형이 여수에서 직장생활 하신 데서 일단 여수 찍고 부산을 거쳐서 강릉까지 가자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하루는 비박, 하루는 찜질방으로 때우려고 했는데 막상 비박하러 하니깐 알배겨서 너무 힘들더라. 대전에서 하루 놀고 전주에서 또 하루 놀다 보니 아무리 젊었을 때라 해도 체력이 너무 딸려서 여수까지만 가고 거기서 놀다 돌아오자고 친구랑 계획을 변경함. 곡성군 지나서 가다가 친구가 갑자기 코피가 났는데 안 멈춰서 피가 계속 철철 흐르는 거임. 그래서 주변 작은 병원에 들렀음. 나는 그 앞에 앉아서 지금은 금연했지만 그땐 담배를 태울 때라 담배 한 대 피면서 앉아있는데 어떤 양복 차림에 나이는 한 60대? 그 정도 되는 아저씨가 운동하냐면서 말을 검. 흰머리 포마드 비스무레한 머리에 멀끔하셨던 걸로 기억함. 그래서 친구 진료 시간도 기다릴 겸 말을 주고받는데 아저씨는 소나무 관련 전공하는 교수고 쉬면서 도립공원 생태 연구 중이라고 하심. 자기 가족들은 따로 산다고 괜찮으면 와서 자고 가도 된다고 하심. 그때 친구 지어라고 도착했는데 둘 다 비박도 하고 찜질방에서 자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바로 너무 감사하다고 오케이 함. 그래서 아저씨 차 뒤를 쫓아서 천천히 가게 됨. 표지판 보니 무슨 리가 써 있었고 시골길 조금 들어가니 아저씨네 집이 나왔는데 시골집이지만 뭔가 깨끗하고 넓었음. 아저씨가 주시는 본인이 담갔다는 약초차 비슷한 거 마시고 아저씨랑 얘기를 나누는데 뭔가 계속 말이 이상함. 방안이 엄청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한데 처음에 분명히 와이프가 와서 청소하고 갔다고 했음. 근데 중간중간 와이프가 자기 일을 싫어해서 떨어져 살아서 못 본 지 오래됐다고 함. 솔직히 이때까지는 둘 다 별 생각이 없었음. 소나무에 대해서 엄청 장황하게 설명하셔서 친구랑 담배 피러 나와서 장난으로 고맙긴 한데 너무 말이 기셔서 큰일 난 것 같다 했지만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뭔가 쎄함. 이때 처음으로 쎄하단 걸 느꼈음. 자기 소나무 연구자료 보여주는데 논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말도 안 되게 조잡스럽게 찍은 사진을 앨범에 붙여놓은 것들 뿐임. 그 옆에 글씨들을 적었는데 가는 소나무, 굵은 소나무, 눈 쌓인 소나무, 뭐 대충 이런 식임. 이때부터 친구도 얼굴 표정이 굳음. 그래서
친구랑 잠깐 담배 피러 갔다 온다 하고 가자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이때부터 계속 따라오는 거임. 근데 담배 필 때마다 뭔가 이상한 썩은 냄새가 났는데 텃밭? 비슷한 옆에 무슨 빨랫줄에 내장이 손질된 쥐가 쭉 달려있는 거임. 난 이때부터 무서워서 묻지도 못했는데 친구가 저거 뭐냐고 물어봄. 그니까 소나무를 해치는 녀석들이라 잡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돌을 던짐. 이게 바로 도망 나왔어야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는 못한다는 걸 이때 처음 느낌. 진짜 말로 표현도 못하겠고 어떻게든 둘러대서 나와야겠다는 생각만 드는데 그 와중에 아저씨가 작은 방을 줬었는데 거기 리빙박스 같은 거에 뭐가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쥐 꼴이었음. 진짜 사람이 얼어붙더라. 함부로 그냥 딴 데 간다고도 말 못하겠고 자전거는 마당 중간에 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었음. 날은 어둑해져 있고 아저씨가 밥한다고 밥하는데 계속 혼잣말을 하는 거임.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중얼중얼거리고 있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음. 친구가 튀자고 해서 나가는데 아저씨가 어디 가냐 해서 병원에 지갑을 놓고 왔다고 하고 둘이 겁나 팀. 시골길 쭉 나가면서 사람 한 명 없고 그 아저씨 집만 불 켜져 있으니까 너무 무섭더라. 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달려서 시내에 여관방 잡고 그 여관방에서 잠. 순천까지 가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해서 순천부턴 렌트카 빌려서 그냥 친구네 사촌동네 갔다가 바로 서울 올라옴. 이 일 이후론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그냥 대답 잘 안 하게 됨.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오늘의 이야기가 조현병 환자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뭐 매스컴에 소개가 되는 경우가 조현병인 케이스들이 이제 근래에 좀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조현병에 관련돼서 썩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저만 해도 조현병 환자분들이 그 매스컴의 영향을 받아서 좀 안 좋았었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제 고쳐야만 하고 이게 쉽사리 고쳐지지 않지만 당연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경계해야 되는 병은 맞는 것 같아요.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사실은 유튜브에서 조현병 환자,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이지만 혼자서 이제 계속 이겨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의 유튜브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연애도 하고 싶고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치만 사회적 시선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이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분한테 막 장난으로, 그러니까 인식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막 알려주기 위해 뭐 장난으로 이제 막 이렇게 찌르는 모션 같은 것도 막 하시고 그러셨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정도로 이제 안 좋으니까 인식들이. 근데 이제 약도 열심히 드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도 잘 하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경계를 해야 되지만 이런 분들도 있구나. 내가 안 좋은 사례들이 있다 보니 그거에만 너무 매몰이 됐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제가 방송을 하거든요, 라이브를. 근데 그때 이제 거기서 제 방송을 봐주시는 청자분 중에 이제 조현병이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정말 보면은 아무래도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다 보니 사회생활을 따로 하시지는 못하지만 소박하게 연애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이제 깨달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전에 유튜브를 보고 이미 인식이 좀 많이 개선이 된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처음 이제 그러니까 청자분을 봤을 때도 이제 막 그렇게 무섭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좀 응원하고 싶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읽은 내용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케이스의 내용이겠지만 하지만 이제 아닌 분들도 있다. 그치만 경계를 해야 되는 거는 맞다. 그렇게 또 이제 뭔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치만 이제 워낙에 이게 정신의 어떤 이제 정신에서 이제 비롯되는 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그 케이스를 보면은 어떤 내용도 있었냐면 머릿속에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나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이 머릿속에서 울린다는 거예요. 응? 상대방은 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향해서 욕을 하는 얘기가 들린다거나 또는 죽여라 이런 얘기가 들린다거나 그러니까 약을 안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게 들리면은, 그런 환청이 들리거나 하면은 저 같아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무조건 옹호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열심히 삶을 개척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왜냐면 사람도 그냥 평범한 사람도 걔 중에는 이제 심성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조현병도 그냥 약도 먹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만 이제 또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치만 이제 저도 여기 지금 극 중에 나오는 주인공 입장이라고 하면은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이거는 여성, 남성 떠나서 목숨의 위협을 받다 보니까 누구나 무섭죠, 사실. 이게 어쨌든 평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아도 이제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칠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일단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부터 일단 뭔가 겁나요. 일단 저는 분명히 아내분이 다치웠다고 했는데 아내분이 일이 싫다고 왜 안 오신다는 거지? 방금 전에 한 말이랑 앞뒤가 맞지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미 벌써 저는 무서울 것 같거든요. 후회하고 여기를 왜 왔을까 하는 후회감이 들면서 감정이입을 되게 잘하다 보니까 극 중의 주인공이 어떤 마음일까를 또 생각을 하면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거는 안 되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쉽사리 그렇게 남을 따라가는 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일진 모르겠지만 구독이라고 이제 뜰 거예요. 얼굴일까요? 얼굴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무서운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